안녕하세요. 나만 아는 언니의 타로 다락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날씨가 진짜 덥네요. 정말 땀을 아주 한 바가지씩 흘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제가 원래 녹음할 때면 창문을 다 닫고 선풍기도 끄고 난 살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약간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소음이 들어가면 안 좋으니까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 하다가는 약간 데스카드가 뜰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창문을 열고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다소 조금 잡음이 섞여 있을 수 있는데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보실 점은 전생이에요.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진 마시고 나 자신을 주인공으로 한 내 이전 삶에 대한 어떤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생만 알아보면 재미가 없으니까 전생의 인연 그리고 현생의 인연까지 함께 알아봤어요. 오늘은 그렇게 엄청 길진 않지만 평소보다 한 1, 2분 정도 더 기니까 조금 화면 보기 조금 피곤하시다 하는 분들은 그냥 내려놓고 라디오 듣듯이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너럴 리딩이니까 특히 오늘은 더 전생 이야기니까 재미로만 들어주세요. 그러면 이제부터 번호를 골라볼게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이고요. 고를 시간 드릴게요. (1번) 리딩 시작할게요. 1번 분께서는 전생에 어떤 변화의 시기에 태어났어요. 굉장히 격동기였던 걸로 보여요. 기존의 세계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뒤흔들리던 시기에 1번 분께서는 거기에 휘말리게 됐어요. 1번 분이 살던 곳은 타인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고통에 견뎌야 할 이유를 알았어요. 그들에게는 깨달음이 필요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들은 가혹한 시기에 살아남은 마지막 숭고한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어요. 바로 그런 고장이었어요. 어쩌면 굉장히 신비하고 어쩌면 이제 명상가나 수도원이나 그런 공간이었을 수도 있죠.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1번 분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전달하는 사람이었죠. 사절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당신은 누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사람들은 당신이 오는 것을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마을 입구에 당신이 들어서는 소리가 들리면 저기서부터 뛰어나오는 어린아이들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 떠돌이 같은 당신의 인연은 누구였냐면 아주 부드럽고 인자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전체 카드를 보면 1번 분께서는 꽤나 성질이 급하고 뛰어난 능력과는 달리 좀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고집이 좀 셌거든요. 당신은 늘 모험에 떠나고 싶어하는 머물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을 항상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죠. 당신의 인연이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전환기에 늘 새로운 곳으로, 위험한 곳으로 떠나는 당신을 기다려주는 사람. 어쩌면 그런 당신이 위태로워 보였을 수도 있고 항상 걱정했을 테지만 그 사람은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야말로 당신의 힘이었거든요. 이 사람과 지금 이 사람과 다른 현생의 인연을 알아보면 전생과는 다르게 굉장히 이성적인 존재예요. 지혜로운 사람, 그런데 좀 칼같이 딱딱 자르는 사람이죠. 어쩌면 전생과는 정반대의 사람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전생의 인연이 부드럽고 그러면서도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은 아주 리더십이 있는 사람 같아요. 전생의 인연은 현생에서 스승으로 만났을 수 있네요. 정생의 당신의 인연은 어쩌면 스승으로서 이번 생에 존재할 것 같아요.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아주 존경스러운 사람.
그렇지만 이번 생에는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는 가까이에서 당신을 돌봐주고 있을 것 같아요. 전생과는 달리 조금 엄격한 스승이겠지만요. 당신은 어떤 중대한 소식을 전하는 사자였어요. 당신의 생애의 목적이 소식을 전한다는 것인 걸 보면 아주 중요한 소식이었겠죠. 격변기였다는 걸 기억해 보세요. 당신은 당신의 사람들을 위해 어떤 중대한 소식을 전하러 떠난 거예요. 당신 덕분에 목숨을 구한 사람들이 많았을지도 몰라요. 당신이 전해야 하는 소식은 정말로 온 생애를 다 걸어야 할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소식이었어요. 당신은 목표 앞에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어쩌면 고집이 굉장히 셌을 수도 있겠네요.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대로 돌진하는 사람이었죠. 그런 행동 때문에 사람들은 당신을 아주 무모하다거나 혹은 건방지다 것까지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생애의 목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삶을 걸 정도로 중요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태도는 오히려 필요했을지도 몰라요. 당신은 당신이 해야 하는 일들을 위해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달려갔겠죠. 그런 당신은 온갖 곳을 떠돌다 결국 고향에 와서 눈을 감았어요. 전생의 인연이 그곳에 있었을까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든 집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았을 거예요. 당신이 그리워하던 곳에서 눈을 감았으니 어쩌면 마지막에 그 사람이 당신의 손을 꼭 쥐어줬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 삶에서 배울 점이 뭘까요? 앞뒤 보지 않고 달려든다면 위험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하네요. 전생의 당신은 아주 무모하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돌진했어요. 물론 그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었을 수는 있겠죠. 마음속에 타오르는 열정이 불가능한 목표를 이루게 해줬지만 이따금은 좀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전생부터 풀리지 않은 당신의 과업 그리고 목표, 두려움이 있다면 미지의 공간으로 향했던 당신의 삶처럼 지금 삶에도 모험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새로운 분야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보세요.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열정을 발휘해보라고 하네요. 어쩌면 지금 삶에도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거든요. 다만 그렇게 달려갈 때라도 항상 당신을 위해 당신 곁에 상처받은 사람들한테 손을 내밀어 주세요. 어쩌면 당신의 전생의 인연이 당신에게 해준 것처럼 이번에는 당신의 차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되게 바삐 가는 길에 주변을 한 번씩 둘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언이 있다면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집중하세요. 집중한다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번 생에 당신의 삶에 불가등에 모이는 목표들이 있을 텐데 그 목표를 위해서 집중한다면 그것을 이룰 만한 사람이라고 해요. 전생의 삶을 정리해보자면 어떤 굉장히 위험한 시기, 전쟁의 시기 혹은 혼란기에 당신이 태어났고 그리고 그곳 당신이 사는 곳은 스스로를 희생한 사람들이 있던 어떤 고장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은 소식을 전하는 사자였고요. 당신의 인연은 굉장히 침착하면서 먼 곳을 항상 떠나는 당신을 기다려주던 사람. 당신은 생애의 목적은 아주 중요한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고요. 그걸 위해 거침없이 돌진했어요. 마지막 순간에는 떠돌다 결국 정든 집에서 눈을 감았고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앞으로 돌진해 가더라도 주위를 잘 살피라는 것. 그렇지만 이번 생에도 당신 앞에는 놀라운 모험이 있으니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그러면 1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2번 리딩 시작할게요. 일단 2번 분께서는 아주 치열한 전쟁 한가운데서 태어난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당신은 어떤 용맹한 장군이나 앞으로 나서는 사람처럼 승리를 거머쥐는 사람, 모두에게 주목을 받는 선봉에 서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치열한 전쟁 속에서 그래도 평화를 유지하는 어떤 마을이 있었다고 하네요. 바로 당신이 살던 고장이에요. 그곳은 온갖 치열한 전투 속에서도 안전했어요. 당신은 그곳에서 태어나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라났죠. 당신은 아주 공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신념이 굉장히 투철한 인물이었는데요. 자기 신념에 충실하며 결의한 일은 어떤 일이든 해내는 사람이었어요. 이따금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당신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당신의 인연은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굉장히 은밀하게 이루어졌을 수도 있어요. 두 사람의 인연 그 자체는 말을 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였다고 해요. 당신의 상대방은 어떤 말을 하든 당신을 생각이 많은 두 눈으로 그저 쳐다봤을 텐데요. 왜냐하면 둘 사이에는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두 분의 관계는 호수처럼 조용하고 깊었어요. 두 분의 사이는 어쩌면 결혼한 사이거나 밝혀진 연인보다는 보다 은밀한 사이였을 것 같네요. 지금 현생의 당신의 인연도 비슷해요. 말수가 없지만 현명한 사람, 그렇지만 내 속내를 잘 알아주는 사람, 어쩌면 전생의 그 사람처럼 당신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 눈으로 말이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이번 생에는 인연이 아닌 것 같네요. 연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서 당신의 곁에 있을 가능성이 있네요. 이 카드만으로는 확실하지 않으니 하나 더 뽑아봤어요. 어쩌면 당신은 과거에 그 사람과 한번 마주쳤을지도 몰라요. 스쳐 지나간 연인일 수도 있겠네요. 깊은 사이가 아닌데도 혹은 한 번만 마주친 아주 가벼운 사이인데도 자꾸 그리워지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당신의 과거 인연일 것 같은데 아마도 모르겠죠? 당신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당신의 존재가 전차였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당신이 가져올 변화는 아주 커다란 것이었고 동시에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어쩌면 당신 자신조차 이러한 변화에 저항할 수 없는 굉장히 어떤 소용돌이 속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당신은 이 전체적인 사회나 삶을 뒤바꿔 놓을 어떤 커다란 사람이었어요. 이런 커다란 변화는 무언가 무너뜨리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죠. 당신은 이 사회에 있어 어떤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을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에도 당신이 꿈꾸던 건 안정적인 삶이었어요. 마치 당신의 고향 전쟁 속에서도 평온하던 그곳처럼 말이죠. 당신은 풍요롭게 살기를 원했어요. 무엇 하나 모자르지 않는 삶,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 전쟁에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전생의 당신이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어쩌면 죽기 전 화려하게 살았던 당신은 호련히 사라져버렸을 수도 있어요. 당신의 죽음은 달처럼 가려져 있어요. 몇몇 사람들은 뒤늦게 당신의 죽음을 알고 슬퍼했지만 어쩌면 죽음의 순간 당신은 혼자였을지도 모르네요. 이 삶에서 오는 조언은 뭘까요? 불행한 삶으로부터 단순히 피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전차를 기억하시나요? 타워 모습도 기억하실 거예요. 당신은 운명을 바꿔야 할 사람이에요. 전생으로부터 풀리지 않는 문제는 부드러움에 강한 문제인 것 같네요. 진짜로 강한 것은 부드러움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네요. 이 카드는 당신을 돌보는 것, 부드러움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굽히지 않는 것이 당신에게는 당연한 것이고 굽히는 것은 완전한 패배처럼 느껴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때로는 물러서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당신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하네요. 이번 삶의 목적은 당신은 앞으로 나서야 해요. 행동에는 반드시 의지력이 필요하죠. 당신에게는 힘이 있으며 어쩌면 전생처럼 앞으로 나서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 당신에게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나서는 것도 결국에는 당신을 높여줄 수 있다고 하네요. 정리해 볼까요?
당신은 어떤 환란의 시기에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당신이 살던 고장은 전쟁에서 비껴난 고장, 그곳에서 비교적 평화롭게 자랐고요. 당신은 아주 공정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매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 당신의 인연은 조용하지만 당신을 모두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 그렇지만 현생에는 인연이 아니고 어쩌면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르는 사람이었고요. 당신은 삶을 바꿔야 하는 어떤 혁명을 이끄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럼에도 당신은 풍요로운 삶을 꿈꿨습니다. 어쩌면 이런 삶을 꿈꾸기 때문에 행동에 나섰던 걸 수도 있고요. 당신의 죽음은 달처럼 가려져 있으며 몇몇 사람들은 뒤늦게 알고 애도했지만 아무래도 당신이 눈을 감았을 때 곁에는 아무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삶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불행으로부터 피하지 말라, 그리고 때로는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교훈이네요. 이번 생의 조언은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좀 더 따스하게 나아가는 것도 괜찮겠네요 라는 거네요. 그러면 이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리딩 시작할게요. 당신은 전생에 걸쳐 무언가를 경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본인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일이었죠.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내기 위해 당신은 자기 자신을 희생했어요. 그런 당신이 태어난 곳은 부유한 고장이었어요. 그곳 사람들은 재산을 연연하지 않았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부족함이 없었고 그걸 쟁취하기 위해 나설 필요가 없었죠. 어쩌면 부족함 하나 없이 굉장히 티 없이 맑게 자라났을 것 같아요. 당신은 희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나이가 들어도 어릴 때 마음 그대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당신은 항상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진다고 믿었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말이죠. 그런데 어쩌면 당신의 사랑은 당신을 대신해서 희생하게 됐을 수도 있어요. 당신은 그 사람을 위해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렸고 그것은 오랫동안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위해 너무나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연인 대신 어쩌면 연인이 굉장히 희생적인 사람이었을 수도 있는데요.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지금 현생의 연인은 명랑하고 사람을 밝게 해주는 사람이네요.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그 사람의 소명이라고 생각할 정도죠. 어쩌면 많은 눈물을 흘렸던 전생의 보답일 수도 있고요. 과거에 나를 울리게 했던 그 사람은 현재 당신보다는 연상의 지위가 높은 남성일 확률이 높아요. 그는 어떻게 보면 공적인 일을 위해서 사적인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네요. 하지만 이 사람은 분명 당신을 성장시키고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지금 속한 그룹의 리더나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당신의 삶의 목적은 당신이 가진 것들을 나눠주는 것이었어요. 당신은 가진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보시면 아주 부유한 고장에서 태어났죠. 당신들은 그것들을 나누기를 원했고 원래 자리를 찾아가기를 바랬어요. 당신은 스스로를 잘 알기를 바랬습니다. 어쩌면 수많은 고통과 사랑한 사람을 잃은 것 때문일지도 모르는데요. 자신과 온 세상에 대해 다 알기를 바랬죠. 사랑 때문에 깊은 상처를 입은 당신은 고통에 빠져있기보다는 그걸 뛰어넘기를 바랬어요. 사람의 모든 감정을 다스리고 싶을 정도로 많이 아팠을 수도 있겠죠. 그런 당신의 죽음은 영웅적이고 희생적이었어요. 당신의 삶은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어쩌면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들을 돕다 눈을 감았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생애는 누군가를 위한 희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건 연인 때문이었을까요? 이 생이 주는 지혜는 누군가 당신을 괴롭히려 한다면, 그리고 고통스럽다면 모든 걸 다 감수할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비껴가는 지혜도 필요하죠. 당신의 모든 걸 내어주지 마세요. 당신이 가져야 할 것들, 정당하게 얻어야 할 것들은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어쩌면 전생의 삶처럼 지금도 잊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것들을 두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당신 앞에는 더욱 근사한 길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떠나세요. 당신에게 지워진 책임이 많더라도, 아직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남았더라도 앞으로 떠나세요. 스스로 책임을 더 무겁게 누를 필요는 없어요. 당신은 앞으로 향해야 할 사람이에요. 그게 다소 충동적으로 보일지라도 말이죠. 당신은 누구보다 순수한 영혼을 지녔어요.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고, 자기 자신의 열정과 마음을 외면하지 말고, 누구보다 본인의 마음을 아껴주세요. 가끔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좋겠네요. 마음속에 어떤 빛이 있는지 말이죠. 당신은 어쩌면 타인보다 자신에게 박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스스로를 돌봐주세요. 괜찮아요. 누구보다 따뜻하게 자기 자신을 돌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당신은 전생애를 누군가를 돌보는데, 그리고 위험에서 보호하는데 보냈어요. 당신은 아주 부유하게 태어났고 티 없이 해맑은 성격이었지만 사랑하는 연인을 잃었어요. 아무래도 연인은 당신을 위해 희생했겠죠. 그 뒤 당신은 가진 것을 나누기 위해 먼 여행을 떠났고,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 알기를, 그리고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랬어요. 마지막 죽음 또한 영웅적이었죠. 당신은 누군가를 돕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결국 이 생을 위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스스로를 더 잘 돌봐주고, 스스로를 방치하지 말고 나 자기 자신에게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3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리딩 시작할게요. 당신은 주변에 있는 모든 걸 돌봐주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전생에 걸쳐서요. 소중한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은 주변을 살뜰하게 보살펴주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당신은 예술적인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어쩌면 부모님이 위대한 예술가였을 수도 있네요. 당신은 자라나며 일상 속에 아주 특별한 순간들을 옮겨내곤 했어요.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은 그저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구석들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런 예술가 집안이었기 때문일까요? 당신은 금전적으로 풍부하지는 않았어요. 자라고 나서도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자주 쫓기고는 했지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당신은 불행한 일이 언제 생길지 잘 알곤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재빨리 도망갔죠. 당신의 인연은 아주 호기심이 많은 사람, 당신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언제나 새로운 곳으로 향하고는 했어요. 어쩌면 그런 모습 때문에 외로웠을 수도 있지만 당신 스스로도 굉장히 자유분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괜찮았을 거예요. 오히려 먼 여행을 다녀온 당신의 사람이 당신에게 새로운 선물이나 진기한 이야기를 해주면 굉장히 기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은 어쩌면 이런 창가에서 잔을 닦으며 당신의 인연이 가져올 멋진 이야기들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현생의 인연은 어딘가를 떠돌아다니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번 인연은 명랑하고 쾌활한 사람이고요. 어쩌면 이벤트를 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겠네요. 그에게는 떠돌이 같은 모습은 없으니 둘이서 항상 즐겁게 파티를 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에게 진기한 이야기를 해주었던 과거의 인연은 지금 어쩌면 유독 당신을 잘 돌봐주는 친구일지도 모르겠어요. 당신 주변에 당신을 아끼는 친구가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전생의 인연일 거예요. 당신은 전생에 이 인연이 찾아올 때면 항상 살뜰하게 잘 보살펴줬거든요. 그러니 그 보답으로 현생에서는 당신을 아끼고 챙겨주는 그런 친구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여성분이라면 아주 친한 동성 친구겠고, 남자분이라면 여자친구겠지만 연애적인 감정은 없는 여자 사람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어쩌면 사촌이나 주변에 나와 연인관계가 될 수 없는 어떤 여성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 인연은 전생의 당신은 누군가와 함께 새로운 일을 해내려고 했어요. 그게 무엇이든 거대한 프로젝트를 당신이 시작했던 것 같아요. 당신은 혼자서는 못 해내던 일을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시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과연 당신이 시작한 거대한 건축물이든 작품이든 후대의 사람들이 그걸 완성했을까요?
당신은 당신이 갖고 있던 지식과 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길 바랬어요. 어쩌면 당신 안에 있는 예술론이나 당신 안에 살아 숨쉬는 것들을 어떤 형태로 만들길 바랬을지도 모르겠네요. 주위에 건축물이나 예술품을 만들고 혹시 무슨 아르누보 운동이라든지 참여했던 걸까요? 당신은 당신이 가진 것을 나눠주고 또 표현하기를 바랬어요. 어쩌면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당신의 모습이 너무나 파격적이었을 수도 있어요. 당신은 다른 사람 대신 희생하는 길을 택했어요. 어쩌면 당신에겐 여한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원하던 것은 모두 이루었거든요. 당신에게는 숭고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예술론, 어쩌면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삶에 대한 목적보다 더 강했을 수도 있어요. 전생에 이어 이번 생에도 당신이 가져온 것들을 나누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게 재화일 수도 있고 어쩌면 재능일 수도 있죠. 지난 삶에 당신은 금전적으로 시달리는 삶을 살았는데 그게 맺히게 된 걸까요? 넉넉한 삶을 살게 된다면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 전생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당신의 어떤 사명이에요. 그러니 갖고 있는 게 있다면 나누어 주세요. 당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마음 편히 이렇게 나눌 수 있다면 당신의 이번 삶도 대단히 성공적일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당신에게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보살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쩌면 그 마음에 대해 좀 깊이 알고 싶을지도 모르겠네요. 사람들과 지낼 때 표면적인 모습이 아닌 벽 안쪽에 있는 내면의 깊은 모습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런 것들이 당신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거예요. 당신이 뭔가 새롭게 시작할 때, 그리고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고 도움을 받아보세요.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전생의 당신은 어떤 위대한 일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이뤄냈거든요. 내게 온 좋은 소식들을 알려주면 그것들이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조력자들이 올 거예요. 좋은 일을 감추지 마세요. 조력자를 구하세요. 당신의 이번 삶에도 분명히 조력자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정리해보면 당신은 누군가를 잘 돌봐주는 아주 살뜰한 그런 사람이었고요. 예술적인 집안에서 태어나 굉장히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너무나 예술가였던지 금전적인 문제에서는 나이가 들어서도 쫓겼고요. 당신의 연인은 먼 이국을 여행하는 사람, 그리고 당신은 그 이야기를 듣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당신은 조력자의 도움을 얻어 당신의 수건이었던 멋진 예술작품 혹은 어떤 프로젝트를 완성했어요. 당신은 당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길 바랬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질타를 받게 되어 어쩌면 희생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만 당신의 생애 속에서 당신은 원하는 걸 이루었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가진 것을 나누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 깊숙이 다가가는 것이래요. 이번에도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조력자를 구해보세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이 결국 당신을 돕게 될 거예요. 그럼 4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